여러분,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입니다. 이제 몇 번째 수업인지는 슬슬 기억이 안 나고 3주차 첫 번째 국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여전히 단원, 대화, 공감, 그다음에 교과서 52쪽에서부터 59쪽까지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로 공감하며 대화하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반 친절왕에 대해서 들었었고, 이제 공감에 대해서 과제로 제출해 봤을 거예요. 뭐 공감이란, 다시 여러분 떠오르라고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우리 그 공감하는 찻이 완전히 끝까지 안 했기 때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2쪽의 그림입니다. 첫 번째 상황, 이 친구가 상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이 친구랑 같은 그 대회에 나갔는데 이 친구만 상장을 받았나 봐요. 서로 연습을 했던 연습 상대가 되어줬던 것 같고요. 내가 상을 받아서 기쁘지만 정우도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는데 상을 못 받아서 아쉬워. 그래도 친한 친구가 상을 받았으니 축하해줘야겠지. 이런 상황이라면은 우선 선생님 생각대로 말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정우면은, 시연아, 상 받은 거 정말 축하해. 나랑 연습 열심히 했더니 결과가 좋았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랑 연습했더니 빼도 됩니다. 하지만 뭐 결과가 좋은 거 같아. 정말 축하해. 뭐 이러면 이제 시연이는, 아니야, 내가 뭐 운이 좋았어. 물론 운만 좋아서 된 건 아니겠지만요. 정우, 너가 나의 연습 상대가 되어줘서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오늘 살게.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상황. 정아랑 유라가 처한 상황인가 봐요. 오늘은 유라가 그림을 늦게 그리네. 도와준다고 할까? 평소에 나보다 더 잘하는데 기분 나빠할까? 좀 도와달라 할까? 지난번 미술 시간에 정아에게 스스로 완성해보라고 했는데, 이 상황을 선생님이 해석해보고 선생님의 생각을 말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미술 실력은 유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뭐 정아가 도움을 요청했었던 것 같은데 유라가 이제 지난번 미술 시간에 스스로 완성해보라 별 도움을 주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 기본 실력 차이가 있어도 뭐 정아가 좋아하는 그 아니면 좀 많이 해본 적 있는 그리기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정아가 먼저 끝났고, 뭐 유라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좀 낯선 주제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오늘 정아보다 못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정아가 마음씨가 착한 것 같아요. 속이 넓고. 그래서 유라가 그림을 좀 오늘은 좀 늦게 그리네. 도와준다고 할까? 평소에 나보다 더 잘하는데 기분 나빠할까? 일단 평소에 잘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유라가 뭐 스스로 해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라는 내심 도움을 바라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선뜻 요청하고 있지 못해요. 선생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유라 입장과 정화 입장에서 각각 말해볼게요. 선생님이 유라라면은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정아야, 정말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좀 잘하지 못하고 낯선 주제여서 오늘 좀 그리기가 힘드네. 물론 지난 시간에 너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스스로 하라고 한 건 정말 미안한데, 그때 일은 용서해주고 한번 도와주면 안 될까? 선생님 유라라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정아라면은, 어차피 도와줄 생각이 있고 마음씨 착한 것 같으니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유라야, 혹시 내가 도와주는 게 싫거나 부담스럽지 않으면 내가 도와줄까? 너 평소에 너가 나보다 잘하는데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뭐 다음에 내가 좀 어려워할 때 도와주면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좀 도와준다는 제안을 해볼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상황. 이제 명진이가 있고 윤성이, 준호가 있네요. 이거 학교 상황에서 마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감정이입 해보세요. 명진이 상황이에요. 책을 읽고 싶은데 조용히 해달라고 할까? 쉬는 시간인데 말도 못하게 한다고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다른 곳으로 갈까?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도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이건 학교에서 단지 쉬는 시간에
이제 떠들고 책 보고 이거 하는 행동의 차이인데 당연히 책 볼 땐 조용하면 좋겠죠. 이게 왜 어른이 돼서도 이어지냐면 여러분 집 근처에 카페가 많죠.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대화하는 사람이 물론 더 많죠.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카페를 예시로 들었는데 잠깐만요. 아이고. 카페에서 보면은 공부하는 애 중에서 카페를 공부하는 장소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카페는 원래 커피 마시라고 있는 장소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차나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한 장소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 중에서 자기가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장소인 줄 알고 조용히 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딜레마인데요. 이번엔 이제 학교에서 일어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원칙적으로 공부하는 장소인 건 맞아요. 카페랑 다른 점이 카페는 그냥 커피랑 차 마시라고 있는 장소고 학교는 공부하러 있는 장소가 맞는데 쉬는 시간에 마저 공부를 한다. 이거는 개인의 자유지만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까지 막을 권리는 없어요. 선생님이라면은 뭐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은 하겠지만 내가 자리를 옮길 것 같아요. 내가 선생님이 명진이라면 내가 자리를 옮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쉬는 시간에 마저 공부를 강요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생님 입장에서는 윤성이 준호보다 명진이가 좀 더 올바른 학생의 자세에 가까운 건 맞아요. 하지만 쉬는 시간 여러분들 40분 내내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은 10분 쉬는 거 가지고 뭐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명진이라면은 어, 쉬는 시간이라서 너네가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한데 좀 너무 목소리가 큰 것 같아. 내가 부탁을 하나 하자면은 조금만 목소리를 낮춰줄 수 있을까? 만약에 부탁을 하면 이 정도로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친구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 방법을 제안해 봅시다. 이것은 교과서 55쪽에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 방법을 제안해 봅시다.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상황. 친구들의 고민. 어떻게 하면 컴퓨터 게임을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친구와 다투고 난 뒤 다시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 상황에 대해 선생님이 먼저 답을 해볼게요. 컴퓨터 게임을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다른 취미를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주변 친구나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진짜로 컴퓨터 게임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으면은 만약에 부모님한테 내가 게임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하지 말라고 하거나 컴퓨터를 꺼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고 주변 친구들한테 내가 뭐 컴퓨터 게임 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면은 뭐 부모님한테 알려줘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해결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어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이 고민을 가진 사람의 판단이고 그 사람에 맞게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다음, 친구와 다투고 난 뒤에 다시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생각한 방법.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이러이러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내가 뭐 너의 장난을 받아주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너도 다음부터는 이런 행동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화해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생각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요즘 자꾸 늦잠을 자는데 어떻게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생각한 해결 방법은 좀 더 일찍 잔다. 두 번째, 알람을 맞춰 놓는다. 세 번째, 부모님께 부탁을 한다. 이제 뭐 부탁을 하는 종류는 깨워달라고 부탁을 한다. 다음은 아침에 맛있는 요리를 해달라고 한다. 이건 그냥 선생님이 즉흥적으로 떠오른 건데 이제
아침쯤 되면 솔직히 완전히 깊은 잠을 자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비몽사몽한데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만약 내 방까지 난다. 그러면 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떠올려 본 해결 방법입니다. 다음, 부모님 생신 때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나이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나이에 따라. 여러분 같은 초등학생은 진심이나 정성이 담긴 선물이면 돼요. 뭐 진심을 담은 편지, 아니면 뭐 정성껏 만든 뭐 어버이날에 쓸만한 카네이션, 아니면 이제 용돈을 모아 산 꽃 한 송이, 이 정도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점점 나이가 들면은 모든 부모님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내 아이가 잘 되면 좋겠다. 좋은 성적을 받아가는 것도 이제 중고등학생 때 좋을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20, 30대가 된다. 그러면 이제 뭐 근사한 데서 식사, 뭐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기, 갖고 싶어 하시던 가전제품 사드리기까지 발전할 수 있겠죠. 항상 말하지만 고민을 가진 사람에 맞는 방법, 해결 방법, 솔루션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해결 방법. 네, 다음 넘어가 볼까요? 교과서 56쪽의 장면입니다. 자신의 고민을 떠올려보고 한 가지를 골라 고민 나누기 엽서에 써봅시다. 자신의 고민을 고민 나누기 엽서에 자세하게 써보세요. 때 고민을 쓸 때 고민을 이제 들은 사람이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려면은 자세하게 써야 돼요. 선생님이 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조언을 했을 때 결국 받아들이고 말고 하는 거는 그 고민을 가진 사람이 주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특수한 상황에 맞게 해결 방법을 듣고 싶다. 그러면 최대한 자세하게 고민의 내용을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쓸 때에는 고민하는 까닭이나 고민하는 상황 따위가 잘 드러나게 써야 돼요. 정말 잘 드러나게. 그 다음, 자신의 엽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엽서 뒷면에 별명을 써보세요. 고민 나누기 엽서는 접어서 고민 상자에 넣어요. 이렇게 원래 학교에 여러분 등교 계약이었으면 넣어서 했을 겁니다. 다음, 친구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 방법 제안하기. 친구들이 써준 해결 방법을 보고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실천 내용을 써봅시다. 이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을 친구들이 보고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줬으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고민을 가진 사람이 이제 보고 이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결정. 그거에 대한 실천 내용을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온라인 고민 상담소. 클래스룸에 선생님이 고민 상담소를 만들면 거기에 문서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씁니다. 공유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에게 문서로 과제 제출합니다. 고민을 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별명을 쓰세요. 이건 예시입니다. 저는 매일 4시간 이상 게임을 해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고민이에요. 겜보이 별명. 그다음에 쌤이 수요일에 여러분들 고민을 모아 한 문서로 다시 공개합니다. 누구의 고민인지 서로 모르도록. 그 고민 문서에 있는 고민을 보고 답해줄 수 있는 부분을 답하면 됩니다. 개인 과제 제출. 그러니까 오늘 과제 1번, 그 아까 선생님이랑 했던 거 있죠? 55쪽에 이거 작성해서 찍어서 올리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룸에 여러분들의 고민과 별명을 자세하게 적어서 올리면 됩니다. 이거 2개 과제예요. 즉 교과서 55쪽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고민과 별명까지 적어서 내는 과제 2개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